타자의 배트가 늦었습니다. 공은 이미 포수 미트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명, 2명, 3명. 대만 타오이안 50의 타자 3명이 차례로 삼진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사 2루와 3루, 안타 하나면 동점. 장타 하나면 역전까지 허용할 수 있던 상황에서 박민서는 단 1명의 주자도 홈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블랙퀸즈가 6대5로 앞선 3회 초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대만 쪽으로 넘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에서 막 돌아온 신인 박민서가 마운드에 올라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왜 박민서가 야구 여왕2에서 가장 무서운 성장형 선수로 불리는지 설명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박민서의 공을 두고 160km급 충격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공개된 실제 수치는 평균 구속 약 100km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부풀리는 일이 아닙니다. 평균 100km의 공이 실제 타석에서는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였는지, 그리고 그 공으로 대만 강타선을 어떻게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막아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타오이안 50 타자들이 박민서의 위력적인 공을 보며 긴장하는 모습이 강조됐습니다. 즉, 박민서의 진짜 무기는 단순한 최고 구속이 아니라 타자가 체감하는 압박감과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2016년 8월 13일 방송된 야구 여왕 6회에서 공개됐습니다. 블랙퀸즈에게는 시즌 4번째 경기이자 창단 후 첫 국제전이었습니다. 상대는 대만 타오이안 50. 프로그램은 이 팀을 2026년 타이베이시 여자 야구리그 2위에 오른 강팀으로 소개했습니다. 블랙퀸즈는 앞선 빅사이팅과의 리벤지 매치까지 잡으며 3연승을 달리고 있었지만 국제전은 완전히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국내 팀과 달리 타오이안 50은 빠른 주루와 적극적인 작전 야구로 끊임없이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긴장감은 컸습니다. 김성현, 김호나, 신소정 등 국가대표 경험을 가진 선수들은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뛰겠다는 각오까지 밝혔습니다.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윤성민 코치가 라커룸에 들어와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고, 선발 투수는 장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박민서도 선발 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민서는 앞선 빅사이팅 전에 부상으로 결장했고 약 2주 동안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첫 국제전 선발 출전. 그것도 단순히 타석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경기 후반에는 투수 임무까지 맡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민서의 복귀는 타석에서부터 강렬했습니다. 블랙퀸즈가 공격의 흐름을 끌어올리던 2회 말 박민서는 중심 타선에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멀티 히트까지 기록하며 단순한 복귀 선수가 아니라 실제 득점 흐름을 이어주는 타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블랙퀸즈는 2회 말 공격에서 3대6까지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3회 초에 찾아왔습니다. 타오이안 50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블랙퀸즈 수비에서 실수가 이어졌고 상대는 그 빈틈을 빠른 주루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좌익수 쪽 포구와 송구 과정에서도 실수가 나왔고 선발 장수영 역시 압박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방송에서 추신수 감독은 경기 중 수비 실책이 4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반복된 흔들림이었습니다. 결국 6대3이던 점수는 6대5까지 좁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자는 2루와 3루에 있었고 아웃 카운트는 없었습니다. 무사 2루 3루, 야구에서 투수에게 가장 잔인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외야 플라이 하나만 나와도 동점이 될 수 있고 안타 하나면 2명이 모두 홈을 밟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타오이안 50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추신수 감독이 꺼낸 카드가 박민서였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에게 너무 무거운 임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서는 마운드에서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상대가 번트와 빠른 주루로 흔들어도 시선은 포수 밑에 고정됐습니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한 명을 잡았을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타자에게도 공격적으로 승부했습니다. 또 삼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자까지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KKK. 세 타자 연속 삼진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무사 2루 3루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박민서의 가치는 분명해졌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타격이 좋은 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복귀전에서 멀티히트를 만들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마운드까지 올라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는 선수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박민서는 전문 야구 선수로 오랜 시간을 보낸 선수가 아니라 야구 여왕2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서의 평균 구속 약 100km는 숫자만 놓고 보면 남자 프로야구의 강속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 아마추어 야구라는 경기 환경과 타자의 반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타자가 공을 인식하고 배트를 내는 시간, 릴리스 순간의 타이밍 공 끝의 움직임.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제구가 합쳐지면 체감 속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타오이안 50 타자들이 박민서의 공을 쉽게 공략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세게 던진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할 때 잡았고 위기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박민서가 마운드에 오르기 전 이미 타석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중심 타선에 부담을 안고 있었고 중견수 앞 안타를 포함해 멀티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기에서 다시 구원투수로 호출됐습니다. 타격과 투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 때문에 박민서에게 여자 5탄이라는 표현이 따라붙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경기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국제전에서 박민서는 두 역할 모두에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타오이안 50의 전력이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이 팀을 블랙 퀸즈가 지금까지 만난 상대 가운데 가장 강한 팀으로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50은 조금만 수비가 흔들리면 바로 다음 베이스를 노렸고 블랙 퀸즈의 실책을 득점 기회로 연결했습니다. 6대3에서 6대5까지 따라붙은 과정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대를 상대로 무사 2루 3루를 무실점으로 막았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160km라는 숫자는 현재 공개된 방송 기록에서 확인되는 박민서의 공식 구속이 아닙니다. 방송이 직접 제시한 수치는 평균 약 100km입니다. 또한 50 감독이 박민서를 보고 이렇게 무서운 선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문장 역시 현재 공개된 공식 영상과 기사에서 그대로 확인되는 발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50 타자들이 긴장했고 박민서는 무사 2루 3루에서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과장이 없어도 충분히 강한 장면입니다. 박민서는 경기 전 대만전을 꼭 이겨 한국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운드에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2주 동안 부상 회복에 집중한 뒤 복귀했고 첫 국제전에서 타자로 안타를 만들었고 투수로 가장 위험한 이닝을 막았습니다. 신인이 큰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복귀 방식이었습니다. 추신수 감독 입장에서도 박민서의 존재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발 타선에 넣을 수 있고 필요하면 중심 타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두 자리 이상의 역할을 맡으면 벤치의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연전을 치르는 상황에서는 투수 운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야구 여왕 2가 박민서를 명예 소방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이 장면의 무게는 일주일 뒤 공개된 최종 결과를 보면 더 커집니다. 2026년 8월 20일 방송된 7회에서 블랙 퀸즈는 타오이안 50과의 1차전을 14대 5로 끝냈습니다. 타선은 장단 14안타를 기록했고 시즌 개막 후 4연승까지 이어갔습니다. 박민서가 3회 초 위기를 끊어낸 뒤 블랙 퀸즈는 다시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후 아야카가 2이닝 무실점으로 버티고 송민지가 마지막 이닝을 무실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소정은 2루타 2개와 희생 플라이를 기록하며 경기 MVP가 됐고 박민서 역시 타석에서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박민서의 역할은 단 한 번의 삼진 장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격에서는 출루와 연결을 만들고 수비에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삼진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상대는 우투 좌타 에이스왕 유센이었습니다. 박민서는 이 타자를 공 3개로 삼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타자를 잡고 안도한 것도 아니었고 두 번째 타자를 잡고 승부를 피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타자에게도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위기일수록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하는 태도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신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것이 큰 경기 경험인데 박민서는 첫 국제전에 가장 압박이 큰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더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능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블랙 퀸즈는 스포츠 스타들이 야구에 도전하는 팀이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결과는 실제 플레이로 결정됩니다. 실책 하나가 실점으로 이어지고 볼넷 하나가 흐름을 바꾸며 삼진 하나가 상대의 기세를 꺾습니다. 박민서가 만들어낸 3개의 삼진은 편집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실제 아웃카운트였습니다. 그래서 타오이안 50을 상대로 한 이 장면은 박민서의 성장 속도를 확인시킨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박민서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미 완성된 선수라서가 아닙니다. 아직 성장 중인데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결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을 겪었고 2주 동안 회복했고 복귀하자마자 국제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타석에서는 멀티히트, 마운드에서는 3타자 연속 삼진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상대가 다음 경기부터 박민서를 보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순의 이름이 있으면 장타를 경계해야 하고 불펜에서 몸을 풀면 경기 후반의 승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박민서를 설명하는 가장 강한 숫자는 160이 아닙니다. 6대5 무사, 2루, 3루, 그리고 3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이 세 가지가 2026년 8월 13일 첫 국제전에서 박민서가 보여준 진짜 충격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신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위기의 순간 블랙 퀸즈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자로 치고 투수로 막고 경기의 흐름까지 바꾸는 선수. 지금의 박민서를 단순한 유망주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박민서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